안녕하세요, 러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강원도 양양 속초까지 다녀오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소나타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이 몇 대 더 있는데 하이브리드 대전입니다.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2대가 갈 거고요. 그래서 총 3대의 차량이 남양주 톨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각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느낌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2대, 코나 하이브리드 1대,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 1대 해가지고 총 4대의 차량을 유튜버 안호준 님과 그리고 블로거 모터리뷰님 그리고 비니네님 해서 총 4명의 저희 촬영해 주시는 신PD님까지 해가지고 인원은 총 5명이 이제 움직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비를 다 연비 트립을 리셋을 할 예정이고요. 강원도 양양 속초 쪽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 일정으로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적지는 홍천이고요. 홍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홍천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소나타 2대,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남양주에서 홍천까지 캠리 하이브리드는 약 한 2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 연비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나 같은 경우가 연비가 20.7, 1.6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21km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건 모터리뷰님이 운전하신 차량인데, 연비하면 모터리뷰 아니겠습니까? 자, 연비가 24.1로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일단은 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구름도 많아서 생각보다 솔라 패널에 기능이 없는데 24km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호준님, 우준이가 탔던 차량은 22.8 이라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4대를 가지고 네, 이렇게 주행한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캠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 연비가 22.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이 4대의 차량의 연비가 사실 어떤 차가 더 좋을까, 이거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각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특징들을 잘 살리는 게 오늘 함께 시승하면서 보실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홍천을 출발해서 이제 양양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홍천 고속도로를 출발해서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약 100km 정도 시승을 했기 때문에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느낌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코나,
그 다음에 캠리 하이브리드 순서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지금 영상을 켜고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지금 안 대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을 정도로 반자율 주행이 상당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번 8세대 소나타의 자율주행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HDA 기능을 켜고 시속 100km로 이제 앞차와 간격을 맞춰서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양주 톨게이트부터 시작 홍천까지 이 차량을 이제 오준이가 계속 타고 왔는데요. 네. 계속 크루즈를 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차량은 일단 양양까지는 제가 계속 크루즈로 최대한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양양에서 크루즈는 종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고급스러움이 캠리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소 기본가가 3,70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이 차량은 2천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2천만원대면 뭐 많은 기능이 빠져 있죠. 특히나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려면 약 한 3천만원, 한 3,300에서 400만원 정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가격 표현은 네, 알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12인치, 12.5인치인가 12.3인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12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전체적으로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영상 지금 몇 분 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스티어링 휠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자율 주행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였다면 아마 한 30초에 한 번 정도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전체적인 소나타 하이브리드 느낌은 일단 기존 소나타 2.0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 단점이었던 엔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첫 느낌은 기존의 2.0 가솔린의 가장 불만이었던 엔진 미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전기모터가 들어가니까 2.0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에서 잘 다듬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천 휴게소에서 이제 양양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현재 연비는 25.2km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면서 크루즈 컨트롤로 왔는데요. 사실 연비 주행할 때 저는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속도를 딱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탄력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지 못해서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는데 한 25.3이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양양 솔비치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간 트립을 한번 확인할 건데요. 일단 모터리뷰님께서 타신 소나타 검정색 차량의 연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터리뷰님께서 타신 연비는 28.2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EV 모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EV 모드로 지금 고속주행 끝내고 시내 주행을 EV 모드로 계속 와서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한 24, 25였지만 시내 중에서 28까지 보여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타고 온 차량은 사실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확인한다고 이제 악셀링이나 이제 좀 그런 걸 해서 그런지 25.5
25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캠리 같은 경우는 25.2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행한 소나타와 뭐 비슷한 연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코나는 1.6 하이브리드 모델로 22.9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1.6 하이브리드, 2.0 하이브리드, 그리고 2.5 하이브리드 모두 한 22에서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한 28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전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소나타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디자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2.0 가솔린 모델, LPG 모델이랑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면 그릴을 보면 이렇게 약간 뚫려 있는 듯한, 사실은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디자인의 그릴이 일반 2.0이나 LPG 라인이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세로 라인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가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가 들어가 있는 형태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루 드라이브 배지, 친환경 차량에만, 현대자동차 친환경 차량에만 들어가는 블루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은 16인치,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옵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2인치는 17인치 휠이고요. 타이어는 피제로 올 시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그름 타이어나 뭐 이런 연비가 좋은 타이어를 넣는데, 그거와 다르게 승차감을 좀 더 중시하고 사람들에게 사용감을 좀 더 편리하게 줄 수 있는 피제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색 소나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리어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스포일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흰색을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흰색 차량이 아니라 빨간색 차량도 검정색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저게 겨자색 같은 경우에 검정색 스포일러가 들어가면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일단 테일램프가 뒤에가 다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배지가 들어가서 외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코나 같은 경우도 코나 1.6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제가 없었다고 이미 1.6 가솔린 터보와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리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캠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자인 쪽으로는 딱히 제 타입은 아니에요. 일본 차량들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휠을 보다가 캠리 휠을 보면 뭔가 깡통 휠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캠리 전면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강하게 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면 디자인은 사실 저는 캠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전면 디자인은 캠리, 그리고 측면 휠이나 측면 디자인은 소나타, 그리고 다시 리어 디자인은 무조건 소나타죠. 무조건 소나타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소나타 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는 양양 솔비치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서 촬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연비 체크 및 각 차량마다의 이제 특징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리셋 했어요. 연비 트립을 리셋을 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한 25km 정도의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내린천 휴게소에서 저는 코나 하이브리드로 갈아탈 예정이고요. 다시 가평 휴게소에서는 제가 그 캠리 하이브리드를 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소나타, 코나, 캠리 순서대로 각 하이브리드지만 1.6 하이브리드, 2.0 하이브리드, 2.5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눠지는 차량마다의 느낌이나 편의사항 같은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가속감은 기존 2.0 그러니까 8세대 DN8 2.0 가솔린과 비교한다면 꽤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제가 2.0 가솔린 모델의 엔진과 그리고 6단 미션이 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2.0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지 초반 가속이나 고속에 대한 가속적인 느낌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엄청 달리려고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2.0 가솔린보다 가속력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좀 더 기다려지는 그런 차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 가속이나 고속에서의 가속적인 부분도 꽤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차량의 안정감이 좀 더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좀 더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세팅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배터리 그 차이나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 서스펜션에 대한 차이가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소나타 2.0 8세대 소나타 2.0 가솔린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고속에서 특히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너링에 대한 부분도 고속에 대한 안정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나타 2.0 가솔린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현대자동차의 서스펜션 기술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때문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서스펜션적인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코너링에서 좀 더 낮아진 무게중심 때문인지 몰라도 2.0 가솔린보다 좀 더 매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2.0 가솔린과 동일한 P0 올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이런 주행적인 고속주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연비 전용 타이어를 낀 것보다 좀 더 좋은 그리고 매력적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편의사항이 너무나 좋다는 점입니다. 일단 보면 일단은 뭐 차선 변경할 때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처럼 보여주는 깜빡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동급 하이브리드 2.0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뭐 3천만 원대의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 차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풀 LCD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 요즘에 이 정도 계기판이 들어가는 수입차 정도가 되려면 약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대의 차량 금액 정도가 나와야 되지만 그거의 절반 수준인 한 3천만 원 중후반대면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적인 기능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반자율주행의 기능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꽤 만족스럽습니다. 뭐 반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뭐 A부터 Z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시려면 뭐 테슬라 정도는 구매하셔야 되는데 굳이 뭐 테슬라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실구매가 3천만 원 중후반이면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도로에서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내고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이런 기능이 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다른 차량들의 에너지 흐름도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 루프 시스템이 처음 적용했다는 점인데, 솔라 루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자동차에서는 처음 보여주는, 그러니까 즉 자동차의 태양열 전지판을 지붕 위에 얹고 그 지붕 위에 있는 태양열 전지로 추가로 충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보시면 차량 모양 맨 위에 태양열 전지판인데, 지금 보시면 태양열 전지판이 좀 칸이 안 가고 충전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터널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태양열 전지판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꽉 차진 않아요. 꽉 차진 않는 이유가 지금 하늘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꽉 차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다 지금 터널, 방금 보셨던 것처럼 터널이 짧은 터널 구간에서 지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태양이 직접 닿지 않으면 바로 줄어드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바로 꽉 찼죠. 네, 이렇게 솔라 루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솔라 루프 시스템을 맨 처음에 적용한 회사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에 처음 적용을 했지만, 사실 달리는 차로 그러니까 태양열 전지로 차가 100% 갈 수 있는 건 사실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은 그냥 어느 정도 지금 태양열 전지로 충전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전기 모터와 지금 엔진이 같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터널 들어가니까 이제 바로 태양열 전지 꺼지죠. 그리고 터널 나가자마자 다시 태양열 전지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라루프 시스템은 토요타에서 처음 사용을 했던 기술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이제 이런 솔라루프 시스템을 자꾸 적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솔라루프 패널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이게 솔라루프 패널이 대한민국 일조량 기준으로 연 약 1300km 정도를 추가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어요. 연에 1300km를 추가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과연 이걸로 얼마나 이익을 볼까라는 점인데, 자, 먼저 솔라 루프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옵션가가 128만원입니다.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도 한 120만원 정도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은 솔라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파노라마 썬루프는 고사하고 그냥 썬루프도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솔라루프 옵션이 128만원 정도인데 연간 1300km를 주행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일단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빌트앤 캠 안 들어가고 16인치 타이어 휠이 적용되었을 때 연비가 20km 정도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 1년에 65리터의 가솔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500원 1리터, 가솔린 1리터당 1,500원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약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1년에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가 128만원을 뽑으려면 연간 10만원 아껴서는 12년을 타야 돼요. 결론적으로 솔라루프 시스템은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내가 이걸로 연비를, 이게 아니라 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어, 근데 난 썬루프는 필요 없고 좀 뭔가 특별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의 안정적인 심리감은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탈 때마다 그냥 까매 보이지만 그래도 차를 좀 아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라는 부분을 루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솔라루프 시스템이 사실은 뭐 연간 1300km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보다 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개방감을 위한 분들이라면 그냥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에 그러니까 솔라루프 패널이 전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충전시켜서 저탄소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라루프를 선택하시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평 휴게소를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내린천 휴게소에서 코나 하이브리드로 바꿔 타려고 했는데 내린천 휴게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린천 휴게소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린천 휴게소에 갔다가 그냥 소나타 타고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중간중간 지금 정체가 굉장히 좀 심한데 가다 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튜버 안호주님이 중간에 막히는 길에 이제 소나타와 그리고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막힐 때 연비, 이런 정체 구간의 연비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리셋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나타 평균 연비 29.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EV 모드로 그러니까 처음 리셋을 하고 한 3km에서 5km 정도는 EV 모드로 동작이 돼서 999km라는 말도 안 되는 연비가 나오기도 했어요. 내리막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다 서다 하는데 99.9라는 꽤 좋은 연비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이제 좀 정체가 되었다 막혔다, 정체됐다 막혔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연비가 늘었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현재 지금 소나타 연비는 28.5입니다. 그러면 현재 캠리는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캠리 연비 혹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캠리는 31.4요. 31.4라고 합니다. 아이씨. 소나타는 28.3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히는 구간에서는 소나타 28.3 막히는 구간에서는 캠리가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지만 막상 또 달리고 나면 소나타가 또 연비기를 다시 치고 올라가고 캠리는 좀 떨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토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만든 지 20년 정도가 됐고 현대자동차는 아직 10년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YF 때부터 하이브리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 봐도 아직 뭐 최종 다 해서 10년이 안 될 텐데 그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오직 가솔린과 뭐 EV도 하죠. EV도 하지만 가솔린을 메인으로 엔진을 만들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LPG, 전기, 수소 5가지 연료를 다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막히는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중간에 저희 잠들 정도의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꽤 만족스럽고요. 지금 외부 온도가 27도로 뭐 그렇게 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더운 상태에서 뒤에 보이시는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풍 시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좋아요. 네, 통풍 시트 있는 차가 정말 좋은 차예요. 시원하게 쾌적하게. 그리고 내린천 휴게소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제가 직접 밟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악셀링이나 브레이크를 직접 밟지 않고 여기까지 되게 편안하게 왔다는 점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캠리보다 연비는 조금 떨어질 순 있어도 그래도 편의상이나 편안함, 주행, 그리고 차량 가격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마지막 집결지인 가평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코나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총 3대가 움직였는데요. 일단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제가 오늘은 타지 않았어요. 오늘은 타지 않고 예전에 코나 하이브리드와 1.6 가솔린 연비 비교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일단 10.25인치 디스플레이나 사실은 오늘 저 두 차량에 대한 게 메인이고 소나타가 하이브리드가 사실 메인이에요. 메인의 1.6 하이브리드는 어떤지 그냥 연비적인 걸로 봤는데 일단 연비가 28km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줬어요. 일단 저도 저번에 연비 테스트를 했을 때 22 정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28.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연비 그리고 SUV라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자, 끝에 이제 마지막 소나타가 왔는데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연비를 확인 한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 약 한 30.9라는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중간에 리셋을 하면서 막히는 길을 참 많이 왔는데 그래도 연비 떨어져. 좀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확인을 했지만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29.4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캠리 한 30과 29.4로 한 연비 1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디자인이나 차량 가격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 가격으로 쟤도 한 3,700, 얘도 한 3,700 정도인데 뭐 물론 캠리가 4,200 풀옵션을 넣는다 그러면이야 뭐 가격 차이나 편의상 그래도 편의상은 소나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비 1차이밖에 안 나니까 응? 아까 너무 웃겼어. 뭐? 소나타 타니까 성공한 것 같다고. 소나타 타면 성공하는 것 같고 소나타 타는 캠리 타면 뭔지 모르게 망한 느낌? 소나타 타니까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야, 이제 조심해서 나가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 네, 캠리를 타면 망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실내, 그리고 소나타를 타면 성공하는 것 같은 이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뭐 선택은 뭐 사는 분들 마음이지만 그래도 편의상이나 이런 가성비적인 걸 따지면 소나타가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치고 이제 다시 캠리 하이브리드로 돌아왔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왠지 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스플레이도 되게 세로형 12인치에서 8인치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풀 LCD 디스플레이였다가 아날로그가 들어가고 통풍 시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으로 악셀이나 브레이크 하나 없이 왔었던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뭐 많이 얘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지만 소나타만큼 좋지는 않아서 사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 때문에 뭔가 망한 느낌은 들지만, 자,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소나타와 비슷한 가죽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나타와 비슷한 가죽 재질이지만 그래도 이 두께감이 틀려요. 소나타가 조금 더 두께감이 좋고 약간 여기 위쪽은 두께감이 괜찮은데 이 옆쪽의 두께감은 좀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속감에 있어서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나타는 2.0 하이브리드고 이 차량은 2.5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가속적인 부분은 솔직히 소나타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CVT 미션,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6단 미션에 ASC 액티브 쉬프트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효율을 높였다면 이 차량은 그냥 CVT 자체로 무단 변속기 자체의 효율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연비적인 부분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소나타와 캠리 두 차량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히는 구간에서는 캠리가 조금 뛰어나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에서는 소나타가 좀 더 한 수 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군다나 오늘 날씨를 보시면은 구름이 굉장히 많은 날씨라서 사실 해가 더 많았다면, 한여름이었다면 소나타가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캠리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캠리의 장점은 일단 2.5 가솔린 하이브리드에서 주는 약간 좀 파워풀한 엔진 출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느껴져서 코너링을 딱 돌 때는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약간 토요타, 아니 렉서스나 토요타의 고성능 세단을 타는 그런 느낌을 살짝 주고 있어요. 이 차가 고성능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TNGA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EV 모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막히는 구간에서에 대한 EV 모드나, 그리고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내연기관에서 EV 모드로 전환했을 때 대한 이질감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소나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런 EV하고 그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하고 이게 번갈아 가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걸 느끼려고 아주 그냥 요놈 봐라 요렇고 있으면은 느껴질 정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느껴지지가 않는 좀 요상한 매력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EV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악셀링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EV 모드랑 가솔린 엔진이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단점은 약 3,75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이 편의상밖에 못 만드나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일본 차량들이 고장이 많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일본 차량의 이 고장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 차량들을 쭉 타보면 정말 하이엔드급 차량들, 막 굉장히 비싼 차량이나 정말 주력으로 파는 차량들을 살펴보면 많은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차량들, 예를 들면 캠리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 보면 고장 날 만한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많이 빼는 편이에요. 왜냐면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열선 시트는 고장이 잘 안 나도 통풍 시트는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풍 시트적인 부분을 아예 빼버리면 고장률도 당연히 고장률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옵션적인 부분은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좀 뻘소리를 했는데 일단은 통풍 시트도 없고, 그리고 요 다이얼, 이 열선 다이얼, 이 말도 안 되는 열선 다이얼,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거 제외하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 시트, 직물 시트예요.
직물이거든요. 가죽이 아니에요. 3,750만 원의 직물이에요. 직물. 여기에 커피 쏟아, 이거 개인차라서 안 돼. 커피 쏟으면은 그냥 흡습니다. 예. 하지만 소나타는 3천만 원 중후반대에 상당히 좋은 가죽, 나파 가죽 아마 쓸 거예요. 나파 가죽에 거의 투톤 가죽까지 쓸 수 있고, 거기에 통풍 시트에 12웨이인가? 전동 시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편의사항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 이 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이 함께 탄다 라고 하시면 저는 가족이 함께 타고, 그리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뭐 고속도로를 좀 많이 타신다 그러면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나는 혼자서 시내만 많이 타는데 뭐 가족도 또 탄다, 근데 나는 죽어도 수입차를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는 혼자 타는데 디젤은 죽어도 싫고 EV는 충전하기가 싫고 가솔린은 연비가 너무 떨어져 싫고 라고 하시면 코나 하이브리드를 사시면 됩니다. 물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아직 조금 더 출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빠르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 거기에 3.0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면, 현대자동차에서 3.0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 소나타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직접 한번 시승해 보세요. 네. 뭐 캠리 하이브리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가까운 토요타 매장에서 캠리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시국에 캠리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거는 그거는 뭐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 주 이야기는 1.6 하이브리드 코나, 2.0 하이브리드 소나타, 2.5 하이브리드 캠리 이렇게 있었고, 이제 앞으로 향후 나올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3.0 그랜저까지 원하시는 이 파워트레인에 맞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조금이나 관심 있거나 아니면 구입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가까운 현대자동차 영업소나 토요타 영업소를 찾아가셔서 직접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유튜브 내용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시면 자료에 대한 출처와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공지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집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남아서 이제 더 이상 떠들 힘이 없네요, 제가.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한 따로 시승기는 제가 조만간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아서 시승기를 남기도록 하고요. 오늘 비교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 저는 라스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좀 1000명만 만들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